조선일보가 오늘 이 아파트 부실 시공, 철근 빼먹기에 대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다른 층 도면을 보며 철근 시공을 하다니 아파트도 제대로 못 짓는 나라가 무슨 건설 강국이며 중동에 가서 건설을 한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약간은 자조 섞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제 그 국토교통부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랜드하우스 토지주택공사 아파트 철근 누락 조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공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었죠. 성수대교 붕괴 사건,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사건이었었죠. 특히 성수대교 때 제가 해외 전문가들하고 많이 접촉을 해서 이제 원인을 전문적으로 좀 의견을 청취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해외 전문가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그 성수대교의 교각에 대형 유람선이 부딪혀서 붕괴했다라고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다리가 무너져 내릴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였는데 다리가 무너졌던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해외에서 대형 플랜트, 초고층 빌딩 지으면서 건설 강국으로 불리지만 정작 아파트 하나 제대로 못 짓는 민얼굴이 드러났다. 이런 겁니다. 철근, 특히 이제 보강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강해서 지은 그런 철근을 지하 주차장 15곳 무량판 구조로 설계가 됐다. 무량판 없을 문자에다가 대들보량자를 쓴 겁니다. 상량식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들보를 올리는 식, 그게 상량식. 량자가 이렇게 쓰는 그 대들보량자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의 경우에 기둥 때문에 차를 많이 못 넣거든요. 그래서 기둥을 없애면 없앨수록 지하 주차장 공간이 넓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연구한 설계사들이 철근을 이만큼 보강을 하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 이 천정에다가 보를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보를 빔이라고 합니다. BEAM, 빔. 이걸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이제 그거를 과학적으로 잘 한 겁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만 넓혀 놓고 보를 안 만들어 놓고 보강 철근을 안 넣은 겁니다. 네. 보가 있는 거나 똑같이 그냥 철근을 넣거나 그보다 적게 넣거나 해버린 겁니다. 아슬아슬한 거죠. 그 입주에 있는 그 입주민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쭉 그 아파트 명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재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A34, 남양주 별내 A25, 음성 금석 A2, 공주 월송 A4, 아산 탕정 2-A14, 충남 도청 건물까지 이랬네요. 수서 역세권 A3, 수원 당수 A3, 오산 세교 2A6, 양주 회천 A15, 광주 선운 2A2, 양산 사송 A2, 양산 사송 A8, 파주 운정 3A23, 인천 가정 2A1. 참 저런데 지금 입주민들 아마 분통이 터지실 겁니다. 저런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건가. 또 지금 입주를 막 시작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그럴 텐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원인이 왜 이렇게 됐을까 봤더니 처음에 구조 계산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층짜리고 여기에 걸리는 하중이 얼마나 되고 여기에 실리는 부재가 얼마나 되고 할 테니 이걸 견뎌내려면 더더군다나 대들보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견뎌내려면 철근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되겠다.
정말 인류가 오랫동안 노하우가 다 쌓여 있어서 이 교과서 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대로만 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넓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거기 하중이 얼마고 이제 이런 거 다 전문적으로 넣는 계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산이 잘못되었다든지. 처음에는 계산을 똑바로 했는데 처음에는 볼을 넣는 걸로 이제 설계를 하고 계산을 했는데 중간에 설계가 바뀐 겁니다. 바뀔 수도 있죠. 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가 바뀌어서 볼을 부분적으로 없애는 설계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강을 안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맨 처음 구조적 설계가 잘못된 설계, 계산, 구조 계산이 잘못된 것. 두 번째는 설계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그 철근 들어가는 양을 고쳐넣지 않은 것. 그다음 또 하나는 참 이런 얘기 들으면 저도 화가 납니다. 실력이 부족하답니다. 이 설계사들이 실력이 부족하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은 좀 이 대형 설계사들의 발뺌하는 말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청을 준답니다. 가령 LH가 저기 가령 1000세대가 들어가는 큰 아파트를 짓는다 한다면 이걸 이제 특정 설계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설계회사가 자기네가 그 디테일까지 다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1차적으로 하청을 준답니다. 구조 부문은 누가 해라. 이 구조 설계라고 한다네요. 설계를 하면 외관도 있을 거고 밑에 안에 인테리어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다 있겠죠. 이 평면도도 있고 제가 잘 모르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구조 설계를 맡기면 그 구조 설계를 받은 이제 작은 설계 회사가 자기네가 그걸 다 하느냐? 그게 아니고 자기네도 또 프리랜서 비슷한 사람들한테 맡긴다든지 해서 또 새끼를 쳐가지고 또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수천 세대가 들어가는 대형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는 1차적인 설계는 대형 설계 회사하고 하겠지만 그 밑에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치면은 수십 명의 설계사가 거기에 이제 관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어느 단계에선가 점차 설계가 부족한 능력이 부족한 자 이렇게 이제 그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건 이런 겁니다. 실력 없는 설계사가 어떻게 자격증을 땄지? 아니 가령 예를 들어서 운전사고가 나가지고 버스하고 트럭하고 충돌을 해서 사람이 많이 희생이 됐다. 그랬을 때 원인 분석하려니까 운전수가 운전을 잘못했다. 운전 미숙이다. 그러면 대형 운전 면허를 어떻게 낸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운전 면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설계사 면허일 텐데 그중에서 주택 설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안전에 관한 한 그 어느 기준 이상을 다 넘는 사람들이 설계에 참여해야 될 텐데 설계가 부족했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다니요.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그 사람들 지금 어디선가 지금 설계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H공사 거 설계만 했던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번만 설계했겠어요? 이 사람이 한 번만 하청받았겠습니까? 서울에서 하청받고 부산에 가서 하청받고 광주에 가서 대구에 가서 대전에 가서 춘천에 가서 다 하청받고 있지 않겠어요? 이 시간에도. 그리고 이 시간에 설계하고 그 사람들이 설계한 거 이 시간에도 건축 올라가고 있겠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설계하고 도청 청사 설계하고 다 설계하고 있겠죠. 갑자기 모골이 성연해집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자기네들끼리는 알겠죠. 어디 설계사 그 밑에 하청받는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설계한 건 불안해. 지난번에도 설계 도면 보니까 엉터리더라고. 근데 우리는 아파트 지었다 그러면 20년만 살고 그냥 또 때려 부시잖아. 20년 살기에는 괜찮을 거야. 내 책임인가.
혹시 이렇게 지금 짓고 있습니까? 갑자기 추워집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무슨 요인을 얘기하느냐? 제대로 된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가 이제 이걸 건축 회사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를 현장 소장들한테 나눠줄 때 이걸 이제 원본 설계 도면을 또 이거를 제2차 도면을 만든대요. 그래서 현장 소장 현장의 층별로 또 팀장들이 있으면 팀장들한테도 다 일일이 나눠줘야 되는데 원래 설계의 도면에서 제2차 도면으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누락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설계사가 만든 도면에는 여기에다가는 철근을 이만한 굵기의 철근을 이만한 크기에 각각 20개씩 넣어야 돼 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옮겨 적으면서 20개가 아니라 10개로 잘못 적는다 이런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20개 플러스 10개 그래서 모두 30개가 들어가야 돼 라고 이제 설계를 해놨는데 이거를 현장 소장한테 주는 용어로 다시 베껴서 만들면서 플러스 알파 10개 이 부분을 빼버린다는 거죠. 일부러? 실수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일보가 제목 뽑았는데 심지어 왜 받는 하중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25층짜리 아파트가 있다면 25층 꼭대기층이 받는 하중이 다르고 맨 1층이 받는 하중이 다르고 그다음에 지하층이 받는 하중이 다르고 지하층이 지하 1층, 2층, 3층, 4층, 5층까지 있다면 그 층별로 또 받는 하중이 다 달라서 설계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철근의 양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엉뚱한 층에 들어가는 설계 도면을 갖다가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빌어먹을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이게 진짜 뭐라고 이게 나랍니까 정말. 이한준 LH공사 사장이 이러한 원인의 가장 큰 그 요인은 소통 부재다. 건축 설계가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는데 소통이 안 돼서 미반영한 상황이 종종 있었다. 이게 LH공사 사장이 할 말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뭐 소통이 안 돼? 지금 이러한 것들이 다 국민을 그 가붕개, 가재, 붕어, 개구리로 보고 헛소리 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 같은데요. 설계에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그 규칙들, 규정 이런 것들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소통을 해야만 그게 알아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람, 일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도면만 줘도 그 도면에 따라서 집을 지으면은 끄떡없게 만들게 돼 있는 것이 설계에 관한 법률이고 관련된 시행령이고 규정이고 설계 도면인 겁니다. 그거 하라고 건축학이 있는 겁니다. 관련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하라고 도면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도면에는 전 세계에 통용되는 다 공용 용어가 있고 규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도면을 만들면 미국 사람이 만든 도면을 한국 사람이 갖다 집을 지어도 끄떡없이 지을 수 있는 거고 프랑스 사람이 만든 거를 아르헨티나 시공자가 집을 지어도 끄떡없이 만들게 돼 있는 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설계 도면이 그러라고 설계법 아닙니까? 그러라고 설계학이 있는 거고 설계 도면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놈 만든 건 이런 뜻으로 쓴 거고 저놈 만든 게 저런 뜻으로 쓴 거고 그러려면 설계가 왜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이죠. 그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중동에 가서
가령 150층짜리 대형 빌딩을 초고층 빌딩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설계 도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삼성물산에서 직접 설계를 합니까? 뭐 프랑스에 있는 최고 가는 설계사한테 그걸 맡겼다고 합시다. 그럼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와서 프랑스에 있는 설계사가 와서 처음 1층 지을 때부터 꼭대기 지을 층을 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다 지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설계 도면만 주고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면 설계 도면을 가진 현장 소장이 그걸 가지고 집을 짓는 거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약속된 바에 따라서.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이한준 LH공사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소통부재라고요? 그러면은 아파트 지을 때마다 설계회사 그 설계한 사람이 와가지고 1층 지을 때부터 꼭대기층 짓고 다 공사 마감될 때까지 현장 소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근 빼먹기는요, 돈 빼먹기입니다. 엄지손가락 굵기의 철근이 20개가 들어가야 할 곳에 15개만 집어넣고 5개를 빼먹으면 그 빼먹은 만큼 돈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1000세대, 2000세대 이렇게 대규모를 짓게 되면 그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이 되는 겁니다. 철근 빼먹기는 돈 빼먹기고 돈 빼먹기는 아파트 입주민의 생명 빼먹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할 수 있는 말은 이런 부실공사, 부실시공에는 반드시 눈 감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눈 감아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감리라는 게 있죠. 단층집 목조 건물을 짓든 3층짜리 뭐 저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짓든 100층짜리를 짓든 15층짜리 아파트를 짓든 무슨 건물을 짓든 반드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감리라는 건 하는 일이 뭐냐? 설계 도면대로 건축법대로 집을 지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사람, 이게 감리입니다. 감리. 그리고 최첨단 과학적 장비들이 다 있는 겁니다. 건축업자가, 시공업자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철근 빼먹고 전기선 빼먹고 배관 빼먹고 이렇게 다 하더라도 그걸 감리를 하는 사람은 과학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뭐 음파 탐지기 같은 것도 있다면서요. 그 전문가들은 잘 알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곳을 어떻게 감리를 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감리하면 그게 감리입니까? 저도 하지요. 그거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 전기선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 건지, 시멘트는 제대로 섞었는지. 이게 감리 아닙니까? 감리가 눈 감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알고 봤더니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더군요. 그 감리를 맡고 있는 그 사람들이 LH공사 전직 임원들일 경우가 많다고. 이게 오늘 아침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죠.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 철저히 조사하라. 이권 카르텔이라는 게 뭐냐? LH공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이제 퇴직을 하면은 감리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 공무원이 하고 있는 그런 일에 대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감리가 받는 돈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먹이 사슬이 되는 겁니다. 감리를 나온 회사가 사사건건이 브레이크를 걸고 이건 잘못 지었는데 헐고 다시 지어야 되겠어. 그럼 그 다음부터 그 감리한테 일 맡기겠습니까? 대충 둘러보고 오케이 잘 지었네. 그리고 하나만한 거 지적을 한두 가지 하겠죠. 이제 간단하게 몇백만 원 들여서 쉽게 고칠 수 있는 거 이런 거 감리 지적사항 하고 진짜로 심각한 그런 하자보수가 필요한 건 눈 감아주고 넘어갈 경우가 생기겠죠. 앞으로 수사를 하면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이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건설업자,
LH공사에 거기 누구, 공무원 누구, 그다음에 감리회사 누구, 이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함께 눈을 함께 감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사를 할 때 아파트를 짓는다. 처음 테이프 커팅, 드디어 우리의 수건 사업, 여기에 성동구치소가 있던 자리에 드디어 아파트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모여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이랑 뭐 누구 뭐 조합장이랑 모여가지고 이 리본 있는 테이프 커팅이라는, 리본 커팅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게 기공. 그 다음에 첫 삽을 뜨는 것이 착공. 착공부터 이제 시공. 시공회사라는 게 있잖아요. 시공을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완공. 아파트가 완공되면 바로 들어가서 사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완공이 된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준공. 완공은 검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공회사가 우리 다 지었어, 그게 완공입니다. 준공은 뭐냐? 그렇습니다. 준공검사라는 걸 합니다. 준공검사는 누가 하느냐? 국가가 하는 거지요. 제대로 지었는지, 국민이 그 건물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도 되는 것인지를 마지막에 도장을 꽝 찍어주는 것이 준공검사 아닙니까? 그 준공검사할 때 준자가 마칠 준자입니다. 준공검사는 곧 사용 승인하고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용되는 건물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 하자보수를 하겠다는 약속하에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또는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큰 관계가 없다고 보여질 때는 미준공 상태에서도 가사용 승인 같은 걸 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건 별도의 아주 예외적인 경우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안전하고 관계없고 단지 건축법상 지켜야 될 법을 안 지켰을 경우에, 가령 이 구역 안에는 이런 시설에 이런 보안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 아, 이걸 우리가 2년 내에 하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그걸 보완한다는 약속하에 일단 사용하게 해줄게. 이게 가사용 승인 같은 걸 이제 내주는 거죠. 그러나 이건 예외적인 문제고, 그냥 마지막 단계 준공검사 사용 승인 이겁니다. 이때 눈 감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때 누군가가 눈을 감아버리면 그게 이제 이게 나라 꼴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거기 입주민들이 생명을 담보로 해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희룡 국토장관에게 전수조사하라, 만전을 기하라,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권 카르텔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용산 대통령실에 부탁이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있잖아요. 용산의 대통령실 부탁합니다. 영혼이 없는 단어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전을 기하라. 이 말 듣기 시작 한 5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만전을 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한 얘기 같잖아요.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무총리가 각 부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어떻게 하는 게 만전을 기하는 건데? 만전을 기하다, 정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2023년의 실정에 맞게 전수조사라는 말 잘 써놓고 왜 뒤에 가서 만전을 기하라는 말을 듣는 순간 공무원들이 손 놓아버립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이 만전을 기하는 일이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법에 따라서 해야 될 일, 임무 해왔잖아. 이게 만전을 기하는 건데 더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얘기했다는데 글쎄요. 이런 부분 조심스러워서 높아심에서 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선은 2017년 이후 설계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는데 2017년 문재인 정권 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통령실 관계자 묻겠습니다. 그거 확실한 겁니까? 확실한 겁니까? 문재인 정권 때 우리가 질리도록 봐온 것이 일만 터지면 박근혜 정부 핑계대고 이명박 정부 핑계대던 그 모습을 우리가 5년 동안 질리도록 봐왔어요. 윤석열 정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까? 확실하고도 과학적이고 물증이 있는 근거가 없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H공사가 지은 아파트 중에서도 박근혜 정부 때 지은 아파트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지은 아파트가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출범한 지 1년 몇 개월이 됐습니까? 1년 3개월 됐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지어진 아파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감한 숫자 2017년 그걸 아무 데다 갖다 붙이지 말았으면 합니다. 물론 근거가 있으면 써야죠. 잠시 뒤에 말씀드릴 통계 조작 같은 경우에 그 문재인 청와대에서 그 수석들이 썼던 통계 조작, 실장들이 썼던 통계 조작 중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야 되지만 아파트 철근 빼먹는 거 이게 2017년부터 두드러졌다고요? 확실히 근거 있는 거죠? 근거 없으면 그런 말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